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오늘도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2.1%로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1.7%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62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1년 전 가격을 오늘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 좋습니다. 880선 움직임에서 1%가량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오늘까지 무려 6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기관이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4,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3거래일 만에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죠. 1,300원 부근에서 원화 강세의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코스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종목들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산물 관련 기업들 강한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육개테마 그리고 소금과 관련된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삼가 같은 경우에는 소금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죠.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강하게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5차 경제 규제 혁신 방안 9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가속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민양그룹에게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랠리를 뿜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이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가량 성장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요. LNF와 같은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이수화학은 18%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에 안전하게 안착을 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강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때 잃은 썸머 랠리가 우리 시장에 다가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업종과 테마를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쌤, 우리 시장 정말 끊임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유쌤 역시나 이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점. 네. 제가 사실 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불확실성의 해소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미국의 디폴트가 깨끗하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7%에서 2.1%로 상향 조정을 했고 미국의 성장률은 0.5에서 1.1%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성장 둔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이 12개월 내에 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기존의 35%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또 미국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기대감까지 커지고 경기 침체 전망이 약해진 점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상승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올해부터 해서 올해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 6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의 증시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쌤 역시나 우리 시장 하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더 좋은 종목 옥석 가리기를 보다 더 잘 하셔야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유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뜨거운 이슈가 있었을까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들이 최근 앞다투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가 멈출까 아우성이지만 시멘트 업체의 사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미 2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주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인상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하는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1위 시멘트 제조업체죠. 이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0%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에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인상이 과연 주가 상승의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쌍용 C&E가 지난달 말에 이제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약 14.1%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성신양해가 이제 레미콘사들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제 동일하게 또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고 레미콘사들이 상당히 중간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대형 시멘트사들 5곳이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시멘트 쪽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 인상의 배경은 시멘트 제조 시 연료로 사용되는
이연타 값은 그래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제조 원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트 수요가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고 하반기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에 뭐 시멘트 관련주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시장의 반응도 있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시멘트 내수 출하량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또 증권사에서는 시멘트 판매 단가 인상 그리고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고점을 찍은 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지만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시멘트 수요가 또 증가할 만한 모멘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네옴시티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라크 쪽에 재건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멘트가 또 많이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간접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택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이로 인해 시멘트 업체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조금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개별 종목들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시멘트 쪽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바로 쌍용. CN인데 당연히 시멘트 생산 업체로 볼 수가 있고 21년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이 25.8%를 기록하면서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는 점유율이 최고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수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드라이 몰타 등도 취급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일 시멘트인데 시멘트 이제 생산 업체로부터 해서 21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은 22% 정도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틀랜드 그리고 고로슬레크 그리고 호나 시멘트 등도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자회사 한일 현대 시멘트의 지분을 73.32%를 또 보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종목을 또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 점유율 1위인 바로 쌍용 이내인데 자 CN인데 자 보시면은 단기간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긴 하죠. 그래서 쌍용 CN이 수급적인 부분 개인도 들어오긴 하지만 외국인도 함께 좀 합세를 하면서 상당히 수급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 상당히 적죠. 0.09%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그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84%가 되기 때문에 품절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다면은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만 실려도 주가가 크게 반등할 만한 그런 대형주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한다면은 실적 기준에서도 그렇게 이제 1분기 기준에서는 좋진 않죠. 하지만 2분기부터 해서는 충분히 개선세가 다시 적자에서 흑자 다시 또 전환을 하고 여기에 연간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꾸준하게 크게 또 실적이 상향되지는 않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유지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기준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또 반등 중단기적으로 올해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 121선, 뭐 61선 이렇게 다 지금 만났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만났다. 그렇다면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150만 주 정도의 거래량 뭐 수반된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150만 주 거래량 수반된다면 정고점 뭐 6,32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한일시멘트도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일시멘트 뭐 기준에서 시가총액 뭐 9천억 정도가 되고, 한일시멘트도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또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신용물량 기준에서도 0.22%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죠. 그리고 자 한일시멘트도 보시면은 쌍용 CNE와 함께 대주 지분이 78%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거래량, 거래대금만 조금만 실려도 주가가 또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분기 실적 기준에서도 올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컨센서스가 좀 높게 잡혀 있죠. 그렇다면은 뭐 좋은 결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아무래도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20%가 넘는 그런 또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올해 실적 기준에서는 뭐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봐야겠죠. 기술적으로 흐름 기준에서는 한일시멘트 상당히 지금 뭐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가격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4월 4일의 고점 13,46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최소 단기간으로는 15,000원까지 충분히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실려야겠죠. 아무래도 작년 8월 4일의 거래량 기준에서 290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주 이상 거래량 수반된다면은 이 근처까지 충분히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뭐 쌍용 CNE와 한일시멘트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쌍용 CNE와 한일시멘트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가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도 두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픽으로 드렸던 아세아 시멘트인데, 이 종목 기준에서도 이제 시멘트 생산 업체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시장 점유율은 17.7%로 이제 시장 점유율은 세 번째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레미콘 그리고 각종 건설 자재를 또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삼표 아시아 시멘트인데, 이 종목도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15%인데 이제 시장 점유율은 네 번째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표 아시아 시멘트도 레미콘 그리고 세라믹, 페라이트, 골재 등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삼표 시멘트까지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종목도 이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아세아 시멘트를 좀 보시면은, 자, 아세아 시멘트는 단기적으로 기관에 또 수급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시멘트 쪽들이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높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도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거의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품절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 조금만 강하게 실려도 강한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동일하게 뭐 신용 물량이 0.32%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PER 기준에서는 0.44%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 뭐 1분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연간 뭐 실적은 아직 컨센서스는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뭐 수준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시멘트 종목들의 컨센서스를 좀 참고한다면은 뭐 비슷한 뭐 수준의 그런 또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기술적 흐름 내용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픽으로 해서 추천을 좀 해드렸고 아직까지는 뭐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잠깐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기관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한다 추가적인 수급을 좀 기대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이어지는 부분들을 기대를 했을 때 앞에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해서 전략 잡아드렸듯이 12,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30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표 시멘트인데 산표 시멘트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수급은 뭐 상당히 양호한 또 수급을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상당히 수급 개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산표 시멘트도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74%가 되기 때문에 앞에 시멘트 종목들과 동일하게 또 볼 수가 있고 신용 물량도 0.84% 그리고 PBR 기준에서도 0.6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실적 기준에서도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분기별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올해 1분기 실적 앞에 종목과 동일하게 조금 좋진 않죠. 그래도 작년 1분기와 기준했을 때는 증가를 좀 했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부터 해서 다시 좀 안정세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여기에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동일한 뭐 실적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차트 기본적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자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 조금만 실려준다면은 강한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에서 뭐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충분히 뭐 4,000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수반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4,000원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승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거래량 기준에서 150만 주 정도 수반되는지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쌤과 함께 뜨거운 시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시멘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 지금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가리게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섹터가 어떻게 갈지 미리 예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유쌤 저희가 노란통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네. 핸드폰 들고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제 아래 보이시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 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은 링크가 연결이 또 되고 그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위에 보시면은 샵 377 유쌤을 꼭 적어서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시고 자 이제 노란톡방에 참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물려서 힘든 그런 종목들도 상담을 또 해드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예전에 또 해드린 종목 중에서 최근에 또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반등 또 어제부터요 이어가면서 오늘도 많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또 해드렸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2,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잡아드리면서 상담 이제 신청하신 분 수익권에서 지금 엄청 또 좋아하고 계신데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 제가 또 명확하게 모멘텀 그리고 전략도 또 함께 또 잡아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유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쌤과 함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강세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썸머랠리 이 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유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장비로 또 볼 수 있는 업체인데 바로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미코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13년도 8월에 코미코의 정밀 세정 그리고 특수 코팅 사업 부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된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사업 부분은 이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고객사의 사업이 지속되는 한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원가 절감 필요성이 되도될 경우에 신규 부품에 대한 대체제로서 수요가 또 늘어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구성은 이제 코팅 쪽이 56%, 세정이 34%, 그리고 나머지 부품 쪽이 8.4%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달 이제 31일에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코미코의 중심 반도체 사업 부분 강화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미코가 보유 중인 미코 세라믹스의 지분을 47%를 양도를 받으면서 이제 이 미코 세라믹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반도체 장비 이제 세정 코팅 부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미코 세라믹스와 사업 구조를 상호 보완하면서 해외 네트워크 영업 활용 그리고 신사업 확대와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모회사인 이제 미코가 반도체 부분 사업 강화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 부품 여기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추가적으로 방열기판 그리고 태양광 셀 제조 설비 부품 등 이 자체 신성장 원동력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코의 또 펄스 히터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등 고객사 요청에 맞게 크기를 빠르게 바꿔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또 적용이 되고 있고 선제인 패키징 기술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또 증권사의 분석도 있고 여기에 이제 미코 그룹은 태양광셀 제조 설비 부품 사업에 대해 이제 대한 투자를 이제 코미코로부터 해서 첨단 이제 소재 사업 부분의 영업 양수를 통해서 차세대 3세대 이제 태양광 셀인 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을
국내 뭐 장비사와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산화물계 전해지는 국내외에서 특허 출원을 이제 완료를 했고 이 세라믹 방열 기판은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다양하게 또 모멘텀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의 또 주요 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하면은 자, 코미코 기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수급 개선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98%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5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좀 체크를 하면은 자,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작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죠.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동일한 실적을 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간 실적은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 기준에서 참고를 한다면은 충분히 전분기보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여기에 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체크를 한다면은 다른 반도체 쪽 장비 관련주보다는 큰 반등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좀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전고점 대비해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깐 쉬어가긴 하지만 다시 재차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 또 기준에서 체크를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40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뭐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정도까지의 편입가의 또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렇다면은 손절가 기준에서는 뭐 4만 6천 원, 4만 5천 원 정도에서 4만 6천 원 사이 이 구간이 또 의미가 있어 보기 때문에 4만 5천 원 정도에서 4만 6천 원 정도의 손절가를 조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최소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많게는 뭐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5만 9천 원까지 해서 중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 코미코였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와 매도 잘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전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유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리그 쟁탈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승장,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캔들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쌤, 오늘은 어떠한 캔들 좀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캔들 교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캔들 교육 기준에서 좀 반복되는 그런 또 교육 내용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캔들 교육 계속 꾸준하게 또 해드리고 있고, 기존에 또 많이 또 시청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의 또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보시거나 캔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오늘 집중하셔가지고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은 내일부터 해서 또 바로 여러분들이 캔들을 또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 이제 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히든 종목 또 정리를 또 해드리면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히든 종목 또 함께 하시면 또 좋은 또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 자,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닥에서 또 형성이 되고 여기에 기관 또는 외국인, 여기 마지막으로 세력에 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세력과 함께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캔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망치형인데, 망치형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망치형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음봉 그리고 오른쪽에 양봉이 있죠. 그래서 망치형은 몸통보다 꼬리가 길수록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꼬리가 길수록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전 투자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별이 또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바닥에서 형성이 됐을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이런 망치형의 캔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망치형이 형성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니지만 팁 하나를 드린다면은 태양광점 관련해서 이런 망치형이 형성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 바라며, 이렇게 망치형이 형성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망치형 좀 정리를 하고, 자, 망치형 이렇게 20년도 3월 23일 날 HMM 일본 기준에서 형성이 되면서 꾸준하게 이제 다음에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200%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이 망치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종목들 잡으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히든 종목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시면은 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매수의 또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관심 있으신 종목들에서 이런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활용을 또 해보시기 바라며, 자, 에코프로비엠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19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흐름인데, 바로 바닥에서 샛별형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올해 3월 23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505%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충분히 이런 샛별형 기준에서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상승 잉태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 자, 상승 잉태형은 신뢰도가 별의 2개이기 때문에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상승 잉태형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날까지 해서 확인형이 나오는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형까지 나왔을 때 신뢰도가 별이 3개인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또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상승 잉태형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 이제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 올해 4월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82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승 형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앞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바로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자, 두 개 다 동일하게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둘 다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캔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상승 장악형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온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장악형에서도 먼저 들어갈 수가 있고,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나온다.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더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장악형이 TCC 스텔 기준에서 20년도 3월 코로나 때 이제 바닥을 알려주는 캔들이 바로 이제 상승 장악형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올해까지 꾸준하게 4월 18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스윙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큰 대박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캔들이 발생된 종목들,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 그러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상승의 신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캔들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교육 내용이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노란톡 입장하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그럼 그러한 상승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와 힌트를 좀 드릴 텐데, 자, 히든 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자,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의 또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대주주주분 기준에서는 70% 정도가 되고, 여기에 신용 물량도 상당히 적죠. 0.34%. 여기에 PBR 기준에서는 0.80, 그리고 PER은 6.38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수치상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가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공략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적 기준에서 이제 매출액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에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소폭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24년과 25년까지 좀 더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산도 뭐 동일하게 자본과 함께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채 비율은 뭐 반대로 이제 감소되는 부분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했을 때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또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차거래 이제 현황을 좀 보면은 지금 잔고 수량 기준에서 감소세가 소폭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수량을 보시면은 42,000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이런 대차 거래 쪽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영향은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 이런 잔고 수량이 적다라고 또 본다면은 주가가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조금 수치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자,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22년도 4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흐름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조건, 바로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11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조건, 바로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중소형주는 15%인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47%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이제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자, 보시면은 샛별형 기준에서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1, 몸통의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됐는데 충분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죠. 바로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 십자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캔들이 아무래도 도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샛별형보다 좀 더 좋은 샛별 십자형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충분히 샛별형, 그리고 다르게 또 본다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 두 가지로 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 기준에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의 좀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보시면은 음봉에서 양봉으로 양봉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상으로도 추세가 길게 또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2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상으로도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골드 크로스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히든 종목의 일봉인데 22년도 8월부터 해서 6월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박스권 돌파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이제 지금 보이면서, 자,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도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랑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문자번호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꼭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또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